오늘 함께 볼 장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정석대로라면 경기가 뜨거울 때 금과 은 같은 자산은 매력을 잃어야 합니다.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돈이 떠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시장은 이 오래된 공식을 보란듯이 거스리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가격이 빠지겠구나 했던 순간 오히려 시세가 폭발한 것입니다. 먼저 수요일 아침 상황을 복기해 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 지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자리가 13만 개나 늘어 예상치 5만 5천 명을 2배 이상 뛰어넘었고 실업률은 4.3%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면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이자 없는 금과 은은 급락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트는 정반대였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은 온스당 5,090달러를 뚫었고 은은 무려 6.6%나 폭등하며 8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강한 달러와 높은 금리는 지금 속의 무덤이라는 지난 20년의 공식이 이날만큼은 완전히 멈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변이 아닌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속이 금리 정책과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금리와 상관없이 금을 사야만 하는 거대한 손들이 시장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5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고 JP모간은 올해 중앙은행 매입량이 800톤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 자금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전 세계 금 ETF로 190억 달러,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가격이 최고가인데도 돈이 몰린다는 건 투자자들이 금을 단순한 차익 상품이 아니라 불안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보험으로 인식한다는 신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금값을 5,400달러까지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공식만 믿고 시장을 본다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소외되거나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뉴스보다 왜 거대 자본이 가격 불문하고 실물 자산으로 움직이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상승세가 영원할 순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 인플레이션 지표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과연 이 흐름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 다시 금리의 중력에 끌려 내려올지,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계속 추적하며 해석의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